자, 여기 금발 그만의 귀여운 한 유녀가 있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도넛을 먹고 있군요. 이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엽다? 깜찍하다? 뭐 느끼는 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이 유녀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무려 600살 가까이 먹은 할머니죠. 오늘의 주인공 모노가타리 시리즈의 전 최강자 오시노 시노부입니다. 오시노 시노부의 성우는 사카모토 마아야라는 분으로 나름 유명하십니다. 내가 애니를 어중간하게 봐서 그런지 알아보는 작품은 몇 개 없긴 한데 공의 경계 료우기시키, 소원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리제로의 에키드나 등 이 정도면 많이들 알만한 작품에 나오셨죠. 다시 시노부 얘기로 돌아오자면 시노부의 원래 이름은 키스샷 아세로라오리온 하트 언더 블레이드, 즉 코요미를 흡혈귀로 만든 장본인이야. 시노부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금발 그만의 모든 인물들이 인정하는 미모를 가졌지. 생일이 1407년 9월 20일, 본편이 2000년대를 생각하면 말투가 나님 또는 이몸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가능하지. 상처 이야기에서 코요미의 피가 없으면 죽는 몸으로 전락하고, 괴물 이야기 종반에서 오시노 매매가 마을을 떠나는 바람에 남은 시노부는 코요미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되면서 사실상 정실부인이 됐어. 출시된 순서로 보자면 괴물 이야기에서부터 가끔씩 나오긴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으로는 시노부의 포지션이 괴물 이야기에선 자꾸 첩을 늘리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정실부인, 상처 이야기에선 3단 변신 프리더, 가짜 이야기에선 도넛 좋아하는 유녀, 괴짜 이야기에선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등등 워낙 능력이 많고 성격 변화도 있다 보니까 포지션이 많아졌어. 괴물 이야기에선 나왔을 때 단 한마디의 말도 안 했는데 이건 상처 이야기에서 본인을 노예로 만든 것에 삐져서 그랬대. 하지만 원래 성격은 역시 말이 많은 타입이라서 가짜이에게 넘어와서부터는 항상 코요미에게 붙어다니며 딴지를 걸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해. 본인 말로는 나이가 500살이라는데 사실은 598세로 600에 가깝고 졸업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꽃 이야기에선 599살이 된 것 같아. 키스샷이라는 이름에서 오시노 시노부라는 이름이 바뀔 땐 오시노는 오시노 매매의 성을 따왔고 시노부는 하트 언더 블레이드, 칼날 밑에 마음이 있다라는 뜻으로 한자를 조합해 시노부가 됐어. 옷은 속옷 하나 없는 민소매 원피스가 끝이야. 신발은커녕 양말도 없는데 유일하게 원피스 외에 몸에 있는 건 무려 반창고. 괴물 이야기에선 조종사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건 주종간 친애의 표시인 머리 쓰다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짜이에게 와서는 시노부와 코요미는 과거 일에 대해 화해를 하였고 시노부는 코요미를 주인으로 인정. 또한 헬멧을 벗고 쓰다듬기를 막지 않게 되면서 코요미에게 마음을 열었답니다. 코요미 동네에 있는 유일한 도넛인 미스터 도넛을 매우 좋아해서 미스터 도넛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을 멸망시키지는 않는다고. 상처 이야기 시점부터 괴물 이야기 마지막 부분까지 매매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괴이에 대한 지식이 많아 매매 없이서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코요미에겐 매매 대신 시노부에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현재 시노부는 코요미와 멀리 있을수록 힘이 약해지고 그림자 안에 있을 때가 기본적으로 나름 가장 강한 상태인데 과거 키스샷 시절엔 얘기가 다릅니다. 키스샷은 작중 최강의 괴이로 괴이를 알고 있다면 모르는 존재가 없을 정도의 철혈이자 열혈이자 냉혈인 흡혈귀, 괴이 살해자이자 괴이의 왕이라는 이명이 있어. 때문에 상처 이야기 극장판 이름이 철혈편, 열혈편, 냉혈편 3개로 나뉘지. 성우는 시노부와 같은 사카모토 마아야. 키가 작품 중반까진 정확한 신장이 밝혀진 캐릭터 중에선 가장 컸었지만 카렌이 185가 넘어가면서 추월을 당했어. 괴이의 왕이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착지 한 번에 호수 전체를 증발시키거나 모든 생물을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재생 능력, 날개같이 몸을 변형시켜 무언가를 만드는 신체 변형과 날씨를 조절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물질 창조 능력 등등 괜히 최강자라는 호칭이 붙는 게 아닌 것 같지? 이런 키스샷은 본래 아세로라라는 이름의 인간이었어.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 외견만으로 황제에게 칭호를 받았고 당시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세로라에게 환호했지. 그치만 내면을 봐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한 찰나 어느 마법사가 외견을 투시해 내면을 직접 볼 수 있는 마법을 걸어줘. 이렇게 고민이 해결된 것 같지만 외면을 넘어선 내면을 알아보지 못했던 아버지는 그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는 아세로라를 낳은 것이 인생의 역할을 다했다며 숨을 거두며 시인은 혀, 조각가는 눈을 바치는 등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치고 목숨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웃으면서 목숨을 바쳐갔어. 심지어는 마법을 부여한 마법사조차 자신의 머리를 바치며 죽었지. 성 앞에 시체의 산이 쌓여가니 군대가 출동했지만 군인들 모두 아세로라를 보자마자 죽어버렸어. 진짜로 눈만 마주치면 사람이 죽어갔지. 때문에 이후로는 사람을 만날 땐 앞에 천이나 벽을 두고 대화를 했어. 그래도 오래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던 사람은 스스로 머릿속에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올랐지. 아세로라는 자신을 보면 사람들이 죽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아세로라의 눈물에 기적적으로 잠시 머리를 바친 마법사의 머리가 살아나서
언젠간 죽는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한 곳에 머무르지 말라는 충고를 해. 하지만 역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그런데 그때 아세로라가 있던 마을에 있던 흡혈귀는 자신이 먹어야 할 인간들이 아세로라 때문에 자꾸 죽어나가니 그녀를 잡아먹으러 찾아가. 근데 이 흡혈귀 데스토피아 바르투오소 수어사이드 마스터도 자살을 했지만 흡혈귀의 재생 능력으로 죽진 않았지. 이후 둘은 같이 저주를 풀 생각을 해서 말투를 천박하게 바꾸는 등 아세로라 공주 개조 프로젝트를 실행해.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데스토피아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아사있다가 살아나며 여러 절망을 봐온 아세로라는 결국 본인이 사람들의 목숨을 받아들이고 싶으니 자신을 흡혈귀로 달라고 해. 그렇게 아세로라는 키스샷 아세로라 오리온 하트 언더 블레이드가 됐고 영겁의 시간을 살아갔지. 키스샷은 흡혈귀가 된 만큼 사람들을 잡아먹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피해 북극으로 피난을 갔어. 그런데 이 세계관에서 괴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의 소문이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점프 한 번으로 일본에 도착. 착지의 충격으로 호수가 증발해 비가 내리면서 의도치 않게 가뭄을 해결해줬지.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신으로 모셔지며 흡혈을 하지 않으면서 잘 사나 싶었어. 근데 소문이 존재는 하지만 괴이다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기에 흡혈귀였던 키스샷이 흡혈을 하지 않자 괴이를 먹는 어둠이 다가왔어. 그렇게 마을에 있던 초대 괴이 살해자와 함께 소멸 직전까지 가서 괴이 살해자는 오른손만 남기고 키스샷은 반신을 잃은 채 도망가. 키스샷은 사라지기는 싫으니 손에 쥐어진 괴이 살해자의 오른손에 피를 빨았고 그 결과 키스샷은 존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괴이 살해자는 키스샷의 종복이 되어 엄청난 생명력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지. 그러나 괴이 살해자는 퇴치하는 쪽에서 퇴치 당하는 쪽으로 변하는 바람에 절망하고 말아. 그래서 키스샷이 해명을 하기도 전에 태양에 몸을 던지며 사라졌지. 물론 키스샷의 종복인지라 나중에 또 살아서 나와. 첫 종복을 자살로 잃은 키스샷은 다시는 종복을 만들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고 이후 코유비를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서 살아왔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갔고 점차 피폐해진 키스샷은 죽기로 결심해. 근데 키스샷은 강해도 너무 강해. 넘치는 재생능력 때문에 태양에 불타도 죽지 않았고 다른 괴이나 괴이 사냥꾼들이 죽이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지. 그렇게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괴이 사냥꾼들이 키스샷의 사지를 잘랐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지만 막상 죽을 때가 되니 죽기 싫어져서 코요미에게 살려달라고 한 거야. 코요미를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은 주인인 키스샷이 죽는 것뿐인데 키스샷의 종복인 코요미와니 키스샷에게 대적할 수 있어서 완전체가 되면 되돌려준다고 말했던 거야. 이때는 죽음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서 진짜 죽으려고 했어. 근데 코요미는 키스샷을 죽게 두지 않았고 결국 키스샷에겐 최악의 상황이 오지. 키스샷은 코요미에게 거의 모든 힘을 잃어서 이름조차 가질 수 없었고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시노부라는 이름을 새로 가지면서 코요미와 함께 영혼을 기약해. 다만 키스샷이라는 존재는 코요미가 죽는다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 중 하나로 쓰일 수는 있어. 예를 들어 괴이 살해자 칼인 요도 코코로 와타리로 코요미를 죽여서 시노부를 키스샷으로 부활시킨 다음에 괴이 부활자 칼인 유메 와타리로 다시 코요미를 부활시킨다면 코요미는 인간으로 살아있고 키스샷은 돌아오게 되는 거지. 실제로 끝 이야기에서 가엔 니치코가 이런 방법으로 키스샷을 이용해. 원래 코요미는 인간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고 키스샷은 죽고 싶어 했으니 이대로 키스샷을 죽이면 본래 목적은 모두 달성이잖아. 코요미는 인간으로, 키스샷은 죽음을, 인간은 키스샷의 존재를 없애는 것. 근데 코요미와 키스샷은 같이 있던 시간에 정이 들었는지 키스샷 스스로 코요미에게 피를 빨리고 다시 시노부로 돌아가죠. 괴짜 이야기에선 평행세계에 키스샷이 등장합니다. 코요미는 평행세계에 가서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죽은 마요이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교통사고에서 구해줍니다. 그런데 괴물 이야기 츠바사 편에서 코요미에게 삐져 가출한 시노부를 마요이가 도넛가게 앞에서 봤다고 말을 해주며 화해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마요이가 살아 괴이가 되지 않았다면 시노부는 가출 후 코요미는 사와리 네코에게 사망. 코요미가 사망하니 시노부도 키스샷으로 돌아가고 코요미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 및 화가 난 키스샷은 전 인류를 권속으로 만들고 흡혈귀 특성상 주인이 문제가 생기면 권속들은 좀비와 비슷한 존재가 되기에 지구가 멸망해버리게 되었죠. 이건 다시 평행세계로 가서 화가 난 키스샷을 달래주는 걸로 돌아오긴 했답니다. 시노부는 의외로 쇼타콘입니다. 시노부의 신체 나이는 8세, 상처이에게선 10세, 12세, 17세이며 가짜이에게서 나온 커진 시노부는 18세입니다. 옆 동네 흡혈귀 아카드와 꽤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인간에게 사육당한다던가 세계 최강자라던가 능력이 제한된다던가 스스로 인간에게 사육당하러 들어간다던가.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카드는 헬싱의 캐릭터인데 시노부의 성우도 헬싱의 립 반 빙클레의 역을 했었답니다. 모노가타리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샤프트가 담당하는데요. 시노부는 샤프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삽니다.
각종 작품이 있던 괴물 이야기에선 시노부가 나오는 장면만 유독 작품이 없었고 퀄리티가 좋기로 성우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답니다. 또한 애니플러스 캐릭터 토너먼트에서 거의 매년 10위 안에는 들며 작화 완성의 우선순위가 시노부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코요미의 그림자 속에선 뭘 하고 있나 했더니 그림자 안에선 시노부인 상태로도 물질 창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각종 가구와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코요미와 시노부는 감각 링크가 되어 있어 감정과 감각이 시노부에게 영향을 줍니다. 출처는 역시 나무위키 이상으로 오은종이었습니다.